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MBTI. 네. 오늘은 페이약품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약품팀의 포토 에디터를 맡고 있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페이약품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페이약품팀은 집에 이제 쌓여있는 의약품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몰라서 잘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약품을 올바르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처음 뵙지만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MBTI. 네. 저는 ISFJ라고. ISFJ. 네. 이걸 왜 여쭤봤냐면, 물론 친해지면 좋지만, 이 팀이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네,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교사분도 계시고, 약사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쯤에서 페이약품팀이 준비한 프리퀀시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폐의약품팀의 프리커시는 인터뷰인데요. 저희 폐의약품팀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에 맞는 활동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 컨텐츠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터뷰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꿀팁이라 하기엔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꿀팁이라고 하자면 저희는 먼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질문지를 어떤 걸 할 건지 팀원들이랑 다 같이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제 꼭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위주로 추려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두시고 제일 중요한 정보를 이제 캐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사분 인터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폐의약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약국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사분들이 있던 보상이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접하면 이제 내가 더 이 프로젝트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역시 인터뷰가 좋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매번 새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TMI 살짝 알려드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앞으로 이제 페이약품팀이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페이약품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카메라 보고 얘기해요? MC분 얘기 보고 얘기해요? 예쁘다. 네, 지금 시간은요. 저희 페이약품팀의 전문가로 함께 해주신 CC랩 이주연 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비자 컨텐츠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이고요.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정확히 어떤 게 폐의약품인가요? 쓰지 않고 있는 의약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처방받은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사용기한이 끝난 겁니다. 네. 꼭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약의 효용이 거기서 다한 거죠. 그것 말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계신 게 약의 박스에 보면은 사용기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이제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실 텐데 그 사용기한은 안전하게 유통되었을 때, 즉 개봉하기 전에 제대로 보관되었을 때의 사용기한이에요. 이게 뜯고 나면은 개봉 후 사용기한이라고 그래서 사실 사용기한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기와 노출되고 그 다음에 바깥 다른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살 때 받을 때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버릇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오래 방치하고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건 일단 무조건 버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미 지금 마음에서 떠나신 거예요. 이미 폐의약품 처리해버렸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폐의약품을 그러면 어떻게 버리면 잘 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또 모든 약국은 아니고 사실 거점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있고요. 따로 분리수거하신 다음에 약만 모아서 버리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폐의약품을 이제 재활용을 당연히 못할 거고 이걸 동물이나 식물의 뭐 비료나 이런 걸로 주지도 못할 텐데 네네 이거를 그러면 잘 처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약이란 건요. 내가 필요해서 먹을 때는 의약품이지만 얘가 폐기되는 순간은 화학 폐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작은 몸집이 작은 생물에게 그 물질이 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먹는 약을 뭐 우리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한테 먹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버려지는 순간부터는 화학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수 쓰레기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 폐의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한강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생제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강물에서 나오지? 그렇죠. 네, 아, 약이 어디로 버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동물들한테도 해롭지만 저 인간들한테도 해로울 수 있으니까 네, 확 와닿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폐약품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썩어 문드러지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면 고민 없이 날짜도 확인하고 그냥 버립니다. 근데 약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모양이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너무 멀쩡한 거죠. 그러면 버리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이래요. 언젠가 쓰겠지? 이러고. 모두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버리려고 하면 진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이거 어딘가에 쓸 일이 있을 텐데 왜 버리라고 하냐. 근데 사실 모양이 변하지 않은 약이 약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효 성분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또 그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겉보기랑 엄청 다른 친구군요. 네, 제때제때 버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의약품 팀이요. 이제 폐의약품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폐의약품은 사실은 일단은 생겨서는 안 되죠.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안 먹고 남겼다. 그러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필요 없는 약을 바닥에 샀다. 그래서 집에 쌓여있다. 지금 영양제처럼. 네. 내가 곧 안 먹게 될 건데 샀다. 이것도 사실 틀린 거죠. 그렇죠? 또는 내가 약을 선택해서 먹었는데 무언가 부작용이 나서 이걸 안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폐의약품이 왜 생겼냐를 곰곰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폐의약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 폐의약품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인식을 개선하는 게.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기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올바르게 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마지막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에 여기 참여하신 팀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아마 배우시고 이번에 느낀 게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차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퍼져나가서 좀 더 지금 이제 아시잖아요.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 네. 네, 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좀 더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거 배우고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